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갑작스러운 이슈가 나왔죠. 어떤 이슈가 나오느냐? 선대위 총사퇴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사실상의 지금 굉장히 대선이 어떻게 흘러갈지 많은 변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반사익을 가지고 있는 뭐 안철수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라든지 아니면 윤석열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라든지 윤석열이 아니죠. 홍준표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라든지 이 종목들의 움직임이 보여줬는데, 자, 여기에 따라서 지금부터 2배 정도는 상승할 만한 종목이 과연 무엇인지, 자, 이 선대위 총사퇴에 따른 과연 반사익을 받을 수 있는 최대 수혜주, 대선을 65일 정도 코앞에 두고 반사익을 받을 수 있는 최대 수혜주는 무엇인지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할 테니까, 늘 말씀드리는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하기, 그 다음에 댓글까지는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분명히 또 말씀드리지만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오늘의 이슈만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선대위 총사퇴라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정치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말하는 게 정치적인 색깔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때 뭐 이재명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다면 이재명 관련된 이야기, 안철수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면 안철수 관련된 이야기, 홍준표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다면 홍준표 관련된 이야기, 윤석열 이야기가 나온다면 윤석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혹시나 정치적으로 막 기분 나쁘다 하더라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현재 시장 상황에 나온 이슈만 가지고서 요약해 한다는 점, 설명드린다는 점 좀 강조하면서 이 정치적으로서 뭐 강태공 전문가 이재명 빠네, 뭐 홍준표 빠네, 윤석열 빠네, 뭐 이런 이야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갑작스럽게 속보가 나온 게 뭐냐? 자, 윤석열이 뭐한다? 현재 이후로 일정을 모두 잠정 중단하겠다, 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선대위 쇄신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렇게 갑자기 그 속보가 나오면서 이 어떠한 변화를 추구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뒤따라 나왔던 이야기가 뭐였냐고 하면은, 오늘 굉장히 바빴어요. 뒤따라 나왔던 이야기가 또 이거죠. 바로 이제 신지의 선대위 사퇴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한다? 선대위 쇄신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뭐 현재 뭐 잠정 중단됐다. 그래서 신지가 이따 뭐 사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또 누가 하냐고 하면은 이제 신지를 영입했던 김한길도 여기에 대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하면서 뭐 합니까? 이제 김한길 역시도 우리 윤석열한테 사의 표명하면서 선대위에서 물러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 마감하고 나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고 하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김종인에 이어가지고 6본부장까지 사퇴 포함, 6본부장 사퇴 포함해가지고 김종인 뭐합니까? 사퇴하고 선대위 전면 개편하겠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사실상의 6본부장이라고 하면은 모르신 분들, 정치대에서 모르신 분들 여기 좀 설명드린다고 하면 여기 나와 있죠? 조직, 직능, 정책, 홍보, 당무 지원, 총괄, 특보 등 6곳의 본부장이 이제 우리 쉽게 얘기하는 6본부장이고 6명의 본부장이고요. 지금 기존의 선대위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죠. 좀 옛날 거긴 한데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준석이 나갔고, 자, 이준석이 나갔고, 그럼 여기서 이제 6명이 다 뭐한다? 이제 다 나간다. 김종인도 나간다. 그럼 이제 뭐가 되느냐? 이제 지금 사실상에 남아있는 거는 윤석열 혼자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지금 기존의 윤석열과 함께 하던 선대위에서 윤석열을 제외하고는 남아있는 사람이 없다. 심지어 또 어떤 상황이냐고 하면은 이 김종인은 뭐라고 합니까? 윤석열도 선대위 개편 몰랐다고요. 실제로 오늘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사전에 좀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얘기하면서 윤 후보조차 김 위원장을 비롯한 선대위 총사퇴 내용을 몰랐다. 그러니까 지금 철저하게 뭐였단 거예요? 철저하게 지금 윤석열은 멘탈 붕괴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되는 뭡니까? 일정 잠정 중단은 제가 봤을 때 꽤 긴 시간 동안 중단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또 생각하고 있고, 안 그래도 뭡니까? 안 그래도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정까지 뭡니까 잠정 중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대위까지 지금 이런 식으로 다 사퇴한다고 하면은 지금 윤석열이 굉장히 뭐합니까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주식쟁이 입장으로 보자고요. 주식쟁이 입장으로 사람들은 뭐 한다? 여기서 반사이익을 가질 종목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윤석열이 당연하게 무너지면은 거기서 이제 대안이 새롭게 뜨는 사람이 누군가를 찾을 거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을 찾아보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 우리도 그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찾아보자는 거죠. 그랬더니 봤더니 사실상의 지금 문제는 뭐냐고 하면 또 오늘 이런 뉴스가 나와요. 자, 지금 이제 선대위까지 다 이제 총사퇴를 진행하고 있고 윤석열 뭐 지금 멘탈 붕괴 수준을 거의 뛰어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뉴스까지 나오느냐. 자, 야권이 단일화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는 계속 있었는데 이제는 단일화를 하게 되면 누가 적합하냐에 대한 이야기를 놓고 봤더니 이제 안철수가 윤석열 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윤석열이 안철수 밑으로 가야 된다. 야권 단일화 누가 적합한가에 대한 안철수가 40%를 넘겼다라는 40%가 넘는다. 오히려 윤석열을 압도한다라는 뉴스가 오늘 장 마감하고 나서 나오게 되죠. 이것도 6시쯤에 나온 건데 장 마감하고 나서 이런 뉴스까지 나오니까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오늘 장중에 어떻게 돼요? 시간에 보니까 WI라든지 써니전자라든지 뭐 까뮤 ENC라든지 알렙이라든지 안철수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이 어때요? 안철수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이 시간에 상을 간 것도 있고 이제 안철수 수혜주들이 이제 급등한 것도 있고 상을 간 것들도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어떻게 반영을 하냐고 하면은 윤석열 이 반사이익으로 안철수다라고 해서 안철수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또 안철수 관련된 이야기는 하지 않을게요. 왜? 궁금하신 분들은 보세요. 안철수 뭐 여기 해가지고 제가 어제 1월 2일 어제 안철수를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안철수 복귀 테마주 관련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영상을 보시고 어제도 안철수를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은 안철수를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안철수를 얘기하지 않고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자, 새로운 반사이익이죠. 자, 여기 이제 시간을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안철수 말고도 또 뛰는 인물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이제 보면은 한국선제라든지 경남스틸이라든지 아니면 뭐 등등등 해가지고 보이는 종목들이 있어요. 바로 이게 누구 종목이냐고 하면은 우리 또 이제 뭡니까? 이게 또 누구 종목이냐면 이제 홍준표 씨죠. 홍준표. 이제 홍준표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도 시간외에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왜 우리가 또 홍준표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를 눈여겨봐야 되는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강태공 또 홍빠네 하시는데 분명히 말하지만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지금부터 주식에서 중요한 거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홍준표가 대통령이 된다, 안철수가 대통령이 된다, 뭐 누가 대통령이 된다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 이제 기대감이란 거예요. 기대감이 얼마나 크게 적용하냐가 중요한 건데 지금은 이제 홍준표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를 봐야 되는 게 홍준표에 대한 기대감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자, 지금 그전에는 이게 안철수가 이제 40% 이렇게 야권 단일화 누가 적합한가 봤을 때 안철수가 앞장서고 있을 때 이런 이제 안철수에 대한 변수가 지금 이전부터 나왔어요. 이제 MZ세대를 사로잡는 안철수 하면서 안철수가 변수다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추가 변수가 뭐라 했습니까? 박근혜라고 했습니다. 박근혜라고 했는데 지금 박근혜를 우리가 또 눈여겨보면 어떤 상황이냐고 하면은 지금 박근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보면은 이준석도 뭐라고 합니까? 박근혜는 정치적으로 단수가 높은 분이기 때문에 고도의 정치 메시지 낼 것이다 라고 오늘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자 또 뉴스 또 뭐가 나오냐고 하면은 나경원 역시도 뭐예요? 박근혜는 대선 전에 나라의 미래에 대한 메시지를 낼 것이다.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사실상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박근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나 깜빵 간 거, 나 깜빵 간 거, 굉장히 억울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으쌰으쌰 합시다. 뭐 이런 이야기 하겠어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대선 전에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누구를 지지해주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높겠죠. 그러니까 뭐 정치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국민의힘의 표를 모아달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뭐 그런 이야기를 하겠지. 진짜로 나 억울하다, 깜빵 간 거 억울하다, 다시 재조사해라, 보상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뭐 여러분들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에 제가 깜빵에서 잘 먹고 잘 있다가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좀 나와가지고 너무 받은 사랑 감사합니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는 게 아니라 무슨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준석도 이야기를 하고 나경원도 얘기하죠. 또 심지어 이제 유영아 누굽니까? 이제 박근혜 이제 변호사죠. 변호사도 뭐라고 합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원 때 육성으로 국민 메시지를 낼 것이다. 그럼 이때 뭘 할 확률이 높냐고 하면은 정치적인 어떠한 발언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뭘 해야 되냐고 하면은 우리는 이 박근혜에 대한 변수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친박을 우리가 무시하고 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지금도 그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박근혜 재출마해주세요 뭐 이런 그 플랜카드까지 거리에 걸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친박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절대적인 맹신은 그 사람의 말을 믿어요. 정말 이 박근혜에 대한 맹신이라고 하면 박근혜가 저를 위해 어디로 힘을 보태주세요 하면 그 표마저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박근혜가 대선의 변수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보면은 이 친박의 대표가 친박의 이제 대표 중에 한번 아시는 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알 거예요. 조원진도 뭐라고 해요? 나오죠. 강성 친박입니다. 강성 친박의 조원진조차도 후보를 교체해야 된다고요. 누구로? 홍준표로. 그러니까 강성 친박 쪽에서도 홍준표를 지금 지지를 하는 이런 흐름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에 우리가 뭐예요? 홍준표를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모든 상황이 윤석열의 상황이 흔들리고 있고 이제 입지가 흔들리고 있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박근혜의 어떠한 정치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기대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친박조차도 뭐라고 한다? 홍준표 이제 교체설에 대한 교체를 해야 된다고 지지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사실 홍준표가 교체가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홍준표가 교체가 돼서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뭐다? 이것만으로도 뭐한다? 이미 기대감으로 주포 형님들은 뭐한다? 주가를 작업하기에는 충분한 요소다라는 거예요. 이미 기대감만 불어넣어주면은 다 필요 없어요. 주가는 뭐라 했습니까? 기대감으로 가는 게 주가고 결과는 중요치 않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홍준표 후보 교체설이 사실상에 오늘 또 어떤 뉴스가 나오냐고 하면은 자 김소연이 최근에 계속 이준석도 저격하는데 홍준표 연초에 윤석열 후보 교체 물밑 작업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물밑 작업에 대한 교체한다에 대한 물밑 작업 있었다 그 노치록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미 홍준표가 뭐예요? 이 윤 후보 교체하기 위해서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었다라는 이 녹취까지 있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까지 더해지면 사실 이거 가지고는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는 정말 교체설이 우리가 무시하고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이런 말이 나온과 동시에 타이밍이 뭐였냐고 하면은 홍준표가 이 연말에 뭐 했습니까? 연말에 이제 내가 다시 활동할 때다 하면서 홍카콜라로 다시 활동하겠다까지 밝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 지금 이 국민의힘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반사이익을 노려봐야 되는 건 안철수가 사실 제일 크겠죠. 홍준표는 왜? 이 홍준표는 왜요? 교체될 가능성은 100%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안철수는 어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안철수는 어제 방송을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홍준표는 뭐예요? 홍준표는 이제 반사이익을 노려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얘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이 교체 기대감으로만 주가가 올라간다. 그럼 이러면 뭐가 되냐고 하면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써니전자가 아니죠. 경남스틸이나 한국선제나 TBC 얘네 제외하고는 뭐 갈만한 건 크게 없어요. 왜냐면 얘가 교체가 된 게 아니라 교체 기대감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모든 종목을 작업하기보다는 대표적인 것만 올라갈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교체 기대감만 존재한다. 이 교체 기대감으로만 주가가 올라가고 교체 기대감만 존재한다고 하면은 이 경남스틸, 한국선제, TBC를 이 세 개 중에 여러분들이 그냥 단타로 공략하시는지 잘 보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교체가 된다든지 교체 가능성이 정말 커진다. 그럼 이때부터 우리가 뭘 봐야 되냐고 하면은 정책주를 크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책주를. 다시 죽었던 정책주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과연 홍준표의 정책주가 뭐가 있었을까를 좀 방송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내가 이거 백날 안 떠들어도 여기서 경남스틸, 한국선제, TBC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이 교체 기대감만으로 간다고 하면은 이 여러분들 경남스틸, 한국선제, TBC 이 세 개 중에 뭐 매매를 진행해 보시고 단타를 진행하면 되는 거고, 내가 진짜 홍준표 극심한 빠여가지고 홍준표 무조건 교체될 거야 믿고 홍준표 대통령 될 거야까지 믿고 있다. 그런 내가 희망을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정책주까지 크게 보셔야겠죠. 그러면은 자, 잘 생각해 보세요. 홍준표 정책주는 어차피 홍준표가 떨어지면서 다 급락 나오고 다 빠졌어요. 그러면은 홍준표가 교체가 안 돼도 대통령이 안 돼도 이 정책주는 뭐예요? 빠질 게 있다 없다? 없다. 근데 홍준표가 만에 하나 교체가 된다든지 정말 이런 상황만 오면 정책주는 크게 가겠죠. 그래서 오히려 내가 경남스틸, 한국선제, TBC 급등하는 거 추격을 못하겠다 하신 분들은 어차피 잃을 거 없기 때문에 뭐하자? 정책주를 보시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책주가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고 하면은 첫 번째가 이거죠. 자, 홍준표가 뭐 한다 했냐면은 원전, 탈원전을 굉장히 비판했어요. 그래서 원전에 대한 산업을 육성한다면서 홍준표 대통령 되면 문 탈원전 백지하겠다. 그래서 공무원도 구조조정할 거고 백지한다. 그러면서 원전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로 이제 대장이 됐던 게 서전기전입니다. 서전기전이 홍준표 탈원전 정책 폐기 대선 공약의 강세다. 그래서 보면은 서전기전이란 종목이 어때요? 홍준표 이제 이때 가치 급등했다 무너졌죠? 급등했다 무너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홍준표 공약에 뭐가 있었냐고 하면 이겁니다. 수시 폐지 2회 수능 수능 그다음에 주 52시간 잠정 중단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이때도 이제 이슈가 됐던 게 메가MD예요. 메가MD. 그래서 이거 말고도 이제 뭐 방송국 민영화라든지 뭐 아이언돔이라든지 뭐 방산주 아니면 아까 했다시피 이제 방산주라든지 방송국 관련해가지고 관련된 수혜주 좀 이제 몇 가지가 있긴 있었는데 사실 대표적인 것만 좀 찍어봤고요. 여기서도 사실 조금 더 나아가서 이것까지 좀 보고 싶어요. 조금 더 나아가서 뭘 보고 싶냐고 하면은 오늘 마지막에 소개시켜드릴 종목이 바로 이거예요. 소개시켜드릴 종목이 이겁니다. 뭐냐고 하면은 홍준표가 당선된다고 하면은 뭘 바란다 했냐고 하면은 홍준표 정책 최우선이 되는 순간 즉시 뭐한다? 비상 경제위를 발족해서 코로나와 부동산부터 해결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 이런 부분을 해결할 건데 홍준표가 과거에 코로나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했었냐고 하면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이런 걸 했었죠. 자, 홍준표가 병 주고 약 안 주는 무책임한 정권 비겁하다고 하면서 홍준표가 깎았던 게 이거예요. 지금 이제 오히려 국민들이 쥐어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강화해서 자영업자나 기업들만 죽이고 있으니 참으로 황당하다. 홍준표는 뭐예요? 홍준표는 지금까지 코로나에서 뭐 했다? 홍준표는 자, 지금 이제 당선되면 바로 이제 코로나 대응해서 뭐 한다? 이제 비상경제위를 발족한다 했는데, 이제 코로나에서 이제 제일 이제 좀 깎아내렸던 게 사회적 거리두기죠. 이것 때문에 뭐 한다? 여기서 이제 자영업자와 기업이 죽어나간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홍준표는 아마 이제 이걸 반대했던 입장이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로 갈 확률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위드 코로나 쪽에서 홍준표 정책과 같이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 좀 곰곰이 고민을 해봤는데 찾아보니까 이런 종목이 나와요. 뭐가 나오느냐? 자, 인성정보라는 종목이죠.
인성정보는 여러분들 알 거예요. 이제 재택치료, 이제 위드 코로나는 재택치료가 필수다 해서 재택치료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뜨면서 위드 코로나 전환기 대 인성정보가 급등했는데 이걸 제가 왜 들고 왔냐고 하면은 찾아보면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자, 인성정보가 과거에 홍준표가 이번 연도입니다. 과거가 해봤자 4개월 전이에요. 3개월 전. 원격치료 전면 허용 공약. 의료파업소 부과. 그러니까 홍준표가 원격 진료도 의료 전면 허용하겠다라는 이 공약을 내세면서 인성정보가 급등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뭐다? 그 홍준표가 비판했던 사회적 거리 두기와도 이제 반대되는 게 위드 코로나고 이 위드 코로나에서 수혜받는 게 또 인성정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요? 인성정보가 이 두 가지 모두에서 겹치기 때문에 모멘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인성정보라는 종목을 소개시켜드리고 싶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월봉상 본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 돌파가 나왔죠? 지금 3,000대 뚫어내고 다행히 좀 약간 지지한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아마 이 구간대만 잘 지켜낸다. 이제 하방 추세가 지금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여기 상방 이렇게 받고 잘 지지했기 때문에 아마 월봉상 여기 월봉상 1월, 2월 정도쯤에서는 여기서 한번 시세를 주는 자리가 나와줄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보면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좀 마무리하고요. 보면은 이제 매수가는 여유롭게 좀 하단으로 좀 잡으면서 한 2,750원 정도까지 좀 열어놓고 잡으면서 손절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목표가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만약에 이제 정말 홍준표 이제 그런 이슈와 함께 정책으로 엮이면은 6,000원까지 열린 자리이기 때문에 2배 정도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방송을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이런 시황 말고도 여러분들과 늘 단타를 진행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단타하면서 크게 수익 본 게 로스웰이죠. 로스웰 같은 경우도 지금 만약에 내일 점상까지 가면은 한 130% 정도, 120% 정도의 또 수익률을 단타로서 내드린 건데 그런 실시간 단타들이 다 어디서 진행되느냐? 자, 보면은 이제 구글 플레이어에 이제 여러분들 진이강태공을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뭡니까? 진이강태공이 사라졌어요. 진이강태공 지금 가끔 안 나올 때 있는데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가끔 이렇게 해가지고 진이강태공 당황스럽습니다. 진이강태공 하면 어쨌든 나와요. 나오는데 나오면은 진이강태공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지금 이게 진이강태공 갑자기 왜 안 나올까요? 이게 지금 아마 PC로 해서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조금 많이 당황했습니다. 당황했는데 어쨌든 진이강태공이라고 다운을 받으시면은 지금 이게 어딨지? 제가 일부러 껐거든요. 어쨌든 진이강태공 다운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운을 받으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떠요. 뜨는 게 아니라 어쨌든 뭐 이렇게 뭐 들어가는 게 있어요. 들어가시면 이렇게 뭐 지금 총 이렇게 나옵니다. 단기 관심 종목이 있고 그 다음에 장투 승부 종목이 있고 매매 일정이나 실시간 단타 매매 참여 이렇게 있기 때문에 뭐 단기 관심 종목이 클릭하셔서 우리 같이 관심주 확인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실시간 단타 매매 참여 누르시면은 뭐 매일 단타까지 진행하고 있으니까 참여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구글 플레이어의 진이강태공을 검색하셔가지고 다운을 받으시고 리뷰까지 남겨주시면 참 고맙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